예, 오늘 영상은 그 4K로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4K가 용량이 크긴 한데 한번 담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보통 걷긴 하는데 지금이 한 새벽 5시 40분쯤 됐는데 원래 이때는 잘 걷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고 있는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의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진화 관점에서 봤을 때 산업화가 된 것은 얼마가 되지도 않았고 그 인간은 항상 자신의 생체 시계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생체 시계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체 시간은 있지만 중요한 것이 그 햇빛 햇빛에 의해서 조종이 되고 동기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아침에 뜨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특히 뜨고 있을 때 그때가 인간의 호르몬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카메라는 설치를 했고요. 원래 지금 뭐 계속 걸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 저 산 너머 그리고 아파트 너머에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촬영을 좀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햇살과 함께 했을 때 오늘의 컨디션이 어떨지 그게 이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검증을 하고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새벽의 의명을 맞이하다. 햇빛은 생체식의 조율사. 새벽의 기쁨이 태생하는 놀라운 경험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지극히 생물학적인 현상이다. 정확히 말하면 태양의 빛이 뇌에 비친 화학적 영향의 결과다. 식유차 상액이라고 부르는 이 영역은 빛을 쐴 때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식유차 상핵의 능력은 굉장히 비상한데 24시간 리듬에 맞춰 신체의 모든 생리를 조절하는 생물학적 메트로놈이기 때문이다. 이 상액을 생체 시계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배가 고픈 순간부터 화장실에 가는 순간까지, 피곤을 느끼는 것부터 넘치는 에너지를 느끼는 순간까지, 생의 반복적인 순간들은 생체 시계의 영향을 받는다. 식유차상의 핵이 인간의 생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부분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과 연결되어 있다.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진 이 분자는 뇌에 저녁이 왔음을 알리면서 우리에게 경계를 줘도 된다고 신호를 보낸다. 반대로 햇살이 식유차상 핵을 활성화시키면 이 영역은 솔방울샘을 억제하여 멜라토닌 생성을 낮추고 각성 수위를 높인다. 생물학적 메트로놈이라고 할 수 있는 식유차 상핵은 신체에 자기만 리듬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동굴이나 벙커에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고립하는 시간 밖의 생활 실험을 소개하려고 한다. 가장 유명한 것은 1962년 실시된 미셀 스프레이 실험으로 당시 23세였던 스프레는 시간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태로 2달 동안 자발적으로 동굴에 갇혀 있었다. 스프레가 자발적 고립을 위해 선택한 장소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경에 가까운 스카라손의 깊게 파인 구렁이었다. 그는 구렁이 사이를 몇 시간 동안 내려가서 지하 110m에 위치한 빈 공간에 거기에 자리 잡았는데 그것은 최저기온이 3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장소였다. 스프레는 해가 들지 않아 깜깜하고 습기로 축축하게 젖은 텐트 안에서
혹독한 실험을 감행했다. 현기증을 느끼기도 하고 낮인지 밤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환각을 경험하는가 하면 종종 기억을 잃기도 했다. 시간의 제약이 없어 잠들고 깨있는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그의 몸이었다. 시프렌은 자신의 수면 사이클의 시작과 끝을 알리기 위해 매일 지성과 연락을 취했다. 그의 극단적인 실험 덕분에 과학자들은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시계가 대략 24시간에 한 바퀴씩 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대략 24시간일까? 실제 스프레이 수면과 각성이 교차한 하루는 24시간 30분에 가까웠다. 두 달의 격리 동안 이 작은 차이가 축적되어 실제로 9월 14일 지상에 다시 올라온 시프렌은 그날이 8월 20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처럼 인간의 생체 시계는 하루와 정확히 일치하진 않는다. 생체 시계가 정확하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햇살에 노출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태양이 생체 시계와 지상의 시간을 동기화하는 것이다. 햇빛이 줄어드는 초저녁이 되면 수면 욕구를 관장하는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햇빛이 세상에 드러나면 그 즉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생체 시계의 시간을 조율한다. 새벽녘의 푸른빛의 힘. 3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에 출현했을 때부터 태양과 함께 잠들었다 깨어났다. 그리고 태양의 리듬은 그들의 뇌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래서 오전 3시에서 4시는 되도록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인체가 느린 속도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반면 새벽은 기적을 일으킨다. 날이 밝아올 무렵 떠오르는 햇빛이 멜라토닌 생성을 중단한다. 이 과정은 두 눈에 가득 차오기 시작하는 햇빛을 지각하며 시작된다. 햇빛은 뇌에게 깨어날 시간이라고 알려준다. 빛은 뇌가 정상적인 수면과 각성 사이클을 되찾게 하여 우리가 낮에는 좀 더 명민하게 깨어있고 밤에는 푹 잘 수 있도록 돕는다. 때때로 야외에 나가는 것은 뇌에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도시에서 병원이나 양로원 같은 공공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빛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햇살은 인간의 복지와 정신건강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